네, 포괄적 차별금지법 얘기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영 변호사의 뉴스업입니다. 이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앞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제 찬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차별금지 관련한 법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지금 현행 법에는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네. 이러한 비슷한 규정이 이미 이제 규정되어 있습니다. 평등 침해의 차별행위 조항에서 그 합리적인 이유 없이 보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그다음에 신체 조건, 혼인 여부, 그다음에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또 전과, 성적 지향, 학력, 병력 등의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고용과 재화, 용역, 교통수단 등의 이런 공급과 이용, 그다음에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 특정한 사람을 우대하거나 또는 반대로 배제하거나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포괄적 차별 행위로 규정을 해서 네. 이를 금지하고 있고요. 네. 이것을 혹시라도 위반을 한 혐의가 있다라고 하면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이에 대한 실제로 차별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권한이 있고 조사 결과 뭔가 차별 행위가 인정된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차별 행위를 시정하도록 네. 그 해당 기관이나 당사자들에게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것까지 지금 구제 절차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게 지금 포괄적 이 차별금지법 조항이 지금도 아예 없는 거는 아닌 거네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인권위원회법에도 있고, 네. 근데 이게 약간 일반적인 조항이라고 한다면 또 개별적인 그러한 조항들도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네. 또 그 이제 양성평등 기본법이라고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도 또 양성평등에 대한 과 관련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장애인 차별 금지법도 있습니다. 네. 또 하나는 뭐 북한 인권법, 그다음에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저도 네. 이번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개별 입법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어떤 특별한 이러한 특정 사안에 대해서 또는 특정 분야에 대한 네. 어떤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그러한 규정들은 여러 군데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지난 2000년에 이제 유럽연합 EU가 이제 유럽연합 기본 권리 헌장이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회원국들에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제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게 지금 그렇다면은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좀 국제적인 좀 표준이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어느 정도 그런 측면이 있어 보여요. 이게 네. 일반적인,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개별 국가들로 하여금 지금 도입을 하라는 게 EU의 취지인 거고, 그래서 네. EU의 그런 구성원인 국가들은 지금 일반적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금 네. 대다수 국가들에서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보면은 국제기구들이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해라. 네.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 지금 구체적으로 보면 그 2009년에는 유엔 사회권익위원회가 이제 권고를 했었고, 네. 또 2011년에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네. 뭐 2012년에는 아동권리위원회와 인종차별철폐위원회, 네. 뭐 2015년에는 자유권위원회, 뭐 이렇게 등등 해서 가장 최근인 2019년에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아동권리위원회가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 네. 권고를 한 거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해라. 네. 이렇게 권고를 하면서 이제 아울러 그 차별금지의 그런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는데 네. 그 중에 인종, 성별, 그다음에 성적인 어떤 지향, 네. 성별 정체성, 그다음에 그 후천성 면역 결핍증, 에이즈 이런 감염 등에 대해서는 네. 구체적으로 이런 사유들로는 차별하지 못하도록 네. 명문 규정을 좀 둬라. 이렇게까지도 지금 권고를 한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좀 앞서 보도를 해드리기도 했지만 굉장히 지금 찬반 의견이 팽팽합니다. 이 문제 조금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이제 이러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도입을 해야 되고, 특히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국제 기구들에서 이제 권고를 한 사항들이 있잖아요. 그 인종차별 뭐 이런 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쟁점이 되는 거는 이런 성적 지향이나 네. 성별 정체성 이런 것들을 이제 차별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네. 찬성하는 측은 이건 글로벌 스탠다드고 네. 이런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어떤 사회 차원의 배려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고, 네. 반면에 이제 우리나라의 종교계를 중심으로는 오히려 이런 성적인 소수자는 일종의 어떤 질병이다. 이건 네.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 국가가 치료나 이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규제를 좀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라고 이분들은 보시니까 네. 정반대의 시각이 팽팽히 대립을 하고 있어서 네. 이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국회에서 이제 입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네.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이 법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반대 여론이 비등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참 좀 쉽지 않은 이제 문제인 것 같은데, 이렇게 쉽지 않은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그 접점이 무엇인가, 네. 이러한 접점을 좀 찾아가는 그런 노력을 좀 양측이 기울여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14년 만에 지금 이게 차별금지법이 또 국회에서 발의가 됐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좀 적절한 접점이 좀 찾아졌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